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보고 오늘부터 실천해서 건강한 노년 생활을 보냅시다.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길 응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얼굴이 괜히 부은 느낌, 발등이 빵빵해서 양말이 잘 안 들어가는 느낌. 이런 날 한두 번쯤 있었을 겁니다.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지만 몸은 이유 없이 이런 변화를 만들지 않습니다. 얼마 전 76세 박순자 어르신도 자주 붓는 걸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신발이 하루 종일 조여서 걸을 때마다 답답했다고 하시더군요. 이렇게 몸은 조용히 먼저 알려줍니다. 큰 통증 없이 말 그대로 나 좀 봐달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여기서 하나만 떠올려 보세요. 나는 요즘 내 몸에서 어떤 변화가 가장 자주 느껴졌을까? 피로인가, 붓기인가, 아니면 소변색인가? 어떤 것이 떠오르든 그게 지금 몸이 가장 답답해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변화들이 혈압이나 혈당보다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사실입니다. 큰 병은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이런 작은 변화를 통해 조용히 가까워진다는 걸 몸이 먼저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 들으시는 내용은 지금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한 번에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한번 듣고 지나가면 금방 잊어버리기 쉬우니 아침 준비할 때나 산책할 때 라디오처럼 다시 틀어두시면 몸의 흐름을 더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 중 가장 먼저 나타나는 건 소변 변화입니다. 아침 소변이 더 진하거나 거품이 조금 오래 머무는 날이 있죠. 이건 단순히 물을 덜 마신 게 아니라 몸에서 처리해야 할 것이 많아졌다는 의미일 때가 많습니다. 또 하나는 붓기입니다. 발등이나 발목이 평소보다 오래 퉁퉁한 날, 눌렀을 때 자국이 천천히 사라진다면 몸속 순환이 예전처럼 부드럽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면 이 변화가 더 뚜렷해집니다. 식사 후 갑자기 피곤해지거나 몸이 무겁게 가라앉는 느낌이 드는 날이 있죠. 이 시기엔 몸이 에너지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반전이 있습니다. 붓기, 피로, 소변 변화가 생기면 간이나 혈압 문제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 실은 신장이 지쳤을 때 더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를 빨리 알아차린 분들은 생활을 조금만 손봐도 금방 몸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십니다. 오늘은 복잡한 말 없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어떻게 읽는지 그 방법을 차근히 알려드릴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내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만 잘 살펴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만 드릴게요. 아침 첫 소변을 본 뒤 거품이 얼마나 머무는지 잠깐만 확인해 보세요. 이 짧은 관찰만으로도 지금 몸의 상태를 훨씬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은 몸에 좋다, 이 생각으로 드십니다. 그런데 몸이 지쳐있는 시기에는 과일이 의외로 더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신장은 어떤 과일을 얼마나 빨리 받아들이는지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얼마 전 70세 이경자 어르신이 입맛이 없을 때마다 바나나 한 개로 식사를 대신하곤 하셨습니다. 몸에 좋으니까 괜찮겠지 하셨는데 며칠 지나자 오히려 붓기가 더 심해지고 오후만 되면 다리가 묵직해졌다고 하셨어요. 이유를 모르니 그저 피곤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여기서 하나만 떠올려 보시면 좋습니다. 나는 과일을 먹고 나서 속이 가벼운가, 무거운가? 이 느낌이 가장 정확합니다. 몸은 금방 반응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의외로 느끼는 반전이 있습니다. 몸에 좋다고 알려진 과일일수록 지쳤을 때는 부담이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달고 물 많은 과일은 몸속으로 들어오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신장이 한 번의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일을 먹고도 붓거나 더 피곤해지는 날이 생기는 겁니다. 특히 바나나처럼 입에 부드럽게 넘어가는 과일은 한꺼번에 흡수되는 양이 많습니다. 참외와 수박도 시원하고 좋지만 양이 많아지면 몸이 감당하기가 벅차질 때가 있습니다. 키위나 아보카도처럼 진한 과일도 비슷한 흐름이에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떠오르는 과일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최근에 자주 먹었던 건 무엇이었나? 그 과일이 부담이었는지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방법 하나만 드릴게요. 오늘은 바나나, 참외, 수박, 키위, 아보카도 이 5가지만 잠깐 쉬어보세요. 딱 하루만 쉬어도
몸이 훨씬 가벼워지는 느낌이 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일을 조심해야 한다고 하니 그럼 무엇을 먹어야 하느냐? 이 걱정을 먼저 하실 겁니다. 지친 몸이 받아들이기 쉬운 과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먹고 나면 속이 편해지고 붓는 날이 확 줄어드는 과일들입니다. 최근에 73세 강영자 어르신이 식사 후 속이 자주 더부룩하고 오후 피로가 깊어진다고 하셨어요. 무심코 먹던 과일을 바꾸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아 아침 얼굴이 훨씬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몸은 작은 변화에도 이렇게 바로 반응합니다. 어떤 과일이 이 변화를 만드는지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사과가 있습니다. 사과는 달지 않은 편이고 몸에 들어오는 속도가 완만해 신장이 부담 없이 받아들입니다. 껍질째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단맛보다 향이 먼저 느껴지는 과일은 대체로 몸을 편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는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사과를 그냥 먹는 것보다 껍질째 먹었을 때 속이 더 편안해지는 날이 많다는 점입니다. 껍질 속에 몸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성분이 훨씬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블루베리도 몸이 좋아하는 과일입니다. 조금만 먹어도 부담이 크지 않아서 피곤한 날 먹어도 무겁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작아서 몸이 천천히 받아들이는 흐름이 됩니다. 이런 과일은 신장이 딱 좋아하는 방식으로 흡수됩니다. 딸기는 달아 보여도 몸에 얹히는 느낌이 적습니다. 입에 넣었을 때 수분이 부드럽게 퍼지는 과일은 대체로 몸이 편하게 받아들입니다. 딸기 몇 개 드신 날 소변이 더 잘 나온 느낌이 드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게 몸의 순환이 부드러워졌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잠깐 떠올려 보세요. 내가 이 세 가지를 먹었을 때 몸이 어떤 느낌이었나? 배가 부른 느낌만 아니라 속이 편했는지 붓기가 덜했는지 이 감각이 몸의 정답입니다. 실천은 간단합니다. 오늘부터 사과, 블루베리, 딸기 중 한 가지만 정해서 하루 정해진 양만 드세요. 양을 지켜 먹는 것이 몸을 가장 편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는 날이 잦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밤새 쉬지 못하고 있었던 몸은 아침 첫 물 한 컵만으로도 순환이 확 살아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입안이 마른 느낌이 들고 소변이 진해 보이는 날일수록 이 한 컵이 큰 도움이 됩니다. 76세 김분자 어르신도 아침마다 얼굴이 잘 붓는다고 하셨습니다. 별다른 걸 한 건 아닌데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자 며칠 지나지 않아 아침 기운이 훨씬 부드럽다고 하셨습니다. 몸은 이렇게 작은 변화에도 바로 반응합니다. 점심 무렵이 되면 몸이 조금 늘어지는 느낌이 오기 쉽습니다. 특히 소화가 천천히 되는 날엔 숨이 깊지 않고 몸이 가라앉는 느낌이 나타나곤 합니다. 허리를 바로 세우고 숨을 조금만 부드럽게 들이마시고 내쉬면 몸속 순환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별것 아닌데 이렇게만 해도 피로가 줄었다고 하십니다. 오후에는 몸이 가벼운 움직임을 원합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고 운동을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집 안에서 몇 걸음만 발바닥이 바닥을 살짝 누르는 느낌으로 움직여주면 종아리 근육이 순환을 다시 돕기 시작합니다. 다리가 붓는 분들은 이때 몸이 확 풀리는 느낌을 자주 경험하십니다. 저녁은 몸을 다시 쉽게 해주는 시간입니다. 식사가 조금만 무거워도 밤새 답답함이 이어지고 다음날 붓기가 더해지기 쉽습니다. 국물 대신 건더기 위주로 드셨던 날 아침 얼굴이 편안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몸은 부담이 줄어든 만큼 밤 동안 쉬는 힘을 되찾습니다. 잠들기 전에 짧은 시간에도 몸이 보내는 신호가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오늘 어떤 점이 편했고 어떤 점이 무거웠는지 한 가지 정도만 떠올려 보면 다음날 몸을 어떻게 돌봐야 할지 감이 훨씬 분명해집니다. 몸의 변화를 스스로 알아차리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가장 무겁게 느껴졌던 순간 하나만 기억해 두면 됩니다. 그 한순간이 내일을 더 편하게 만드는 출발점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뭘 먹어야 몸이 편해지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몸이 받아들이는 느낌이 전혀 다를 때가 있죠. 이 차이가 신장의 부담을 크게 바꿔놓습니다. 식사를 조심하는데도 붓기나 피로가 줄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70세 김영임 어르신도 밥은 적게 먹고 과일도 골라 먹었는데
아침마다 손등이 빵빵하게 부었다고 하셨어요. 살펴보니 음식 자체보다 먹는 방식에서 무리가 오고 있었던 겁니다. 국물을 먼저 떠먹는 습관이 대표적입니다. 국물은 짠맛과 찌꺼기가 녹아 있어서 몸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밥과 건더기 위주로 드시면 다음날 얼굴이 더 편안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은 부담을 덜면 바로 반응하니까요. 식사 속도도 큰 영향을 줍니다. 한 번에 크게 떠서 넘기면 몸속으로 한꺼번에 많은 양이 들어옵니다. 속이 갑자기 무거워지고 식사 후 피로가 더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작게 떠서 여러 번 넘기면 몸이 천천히 받아들여 신장이 해야 할 일이 줄어듭니다. 고기 반찬이 나오는 날엔 채소를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고기에 있는 단백질 찌꺼기는 몸에서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데 채소를 곁들이면 이 부담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많은 어르신들이 경험으로 말합니다. 입안에서 부드럽게 넘어가는 느낌이 들면 몸도 그만큼 편안해지는 걸 느낍니다. 과일을 드실 때도 양보다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한 번에 많이 먹으면 몸이 갑자기 일하게 되어 무거워지고 붓기나 갈증 같은 신호가 금방 나타납니다. 나눠 먹으면 몸이 천천히 받아들여서 훨씬 편안합니다. 사과 한 개를 한 번에 다 먹는 대신 반 개씩 2번 나눠 먹었을 때 순환이 편안해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식탁에서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잠깐만 떠올려 보시면 좋습니다. 나는 언제 속이 제일 무거웠지? 이 답을 아는 순간 어떤 방식이 내 몸을 힘들게 했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몸은 늘 알려줍니다. 우리가 놓치고 지나가서 그렇지. 신호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주 간단한 실천 하나만 드릴게요. 식사할 때 국물은 맛만 보고 팥과 건더기 위주로 한 끼만 드셔보세요. 내일 아침 얼굴과 배가 얼마나 편한지 몸이 바로 알려줄 겁니다. 소변색이 달라지는 건 생각보다 정확한 신호입니다. 아침 소변이 짙게 나오고 냄새가 유난히 강하게 느껴지는 날은 몸이 밤새 힘을 많이 썼다는 뜻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75세 박경자 어르신은 아무 증상도 없었는데 소변 냄새가 강해지는 날이 자꾸 생겼다고 하셨어요. 이런 날은 대부분 붓기나 피로가 함께 따라붙었습니다. 몸은 여러 가지를 동시에 보내며 상태를 알려줍니다. 저녁 무렵 다리가 훌쩍 무거워지는 것도 많은 분들이 자주 겪습니다. 아침에는 괜찮았는데 오후가 되면 양말 자국이 진하게 남거나 발등이 답답해지는 느낌이 오죠. 이럴 때 물을 덜 마셔서 그런가? 하고 단순히 넘기지만 실제로는 몸속 순환이 잠시 주저앉은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생각해보면 좋습니다. 나는 언제 다리가 가장 무거워지나? 식후인지, 오후 활동을 조금 하고 난 뒤인지, 아니면 하루 종일인지. 이 느낌이 지금 몸 상태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소화가 잘 안 되고, 어느 날은 식사 후 갑자기 졸음이 쏟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먹은 양이 많지 않아도 몸이 무겁게 가라앉는 느낌이 오면 이건 단순히 피곤함이 아니라 몸속에서 처리해야 할 게 많아졌다는 의미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이런 날은 밤잠까지 뒤척이게 되는 경우가 자주 나타나죠.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게 다 나에게 있던 변화인데 그냥 넘겼네요.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몸이 보낸 신호는 대부분 작고 조용해서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알아차리기만 하면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짧고 쉬운 실천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저녁 다리 무거움이 있는 날은 발목 뒤쪽을 손바닥으로 가볍게 10번만 쓸어내리세요. 힘주지 않고 살짝 후원해듯 해주면 순환이 다시 돌아오는 느낌을 생각보다 빨리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몸이 편안해지기 시작하는 3분 루틴. 하루 종일 피로가 따라붙는 분들이 저녁만 되면 오늘도 왜 이렇게 무겁지 하고 한숨 쉬곤 합니다. 하지만 몸은 아주 짧은 시간만 잘 써도 단단하게 다시 살아나는 힘이 있습니다. 이때 가장 확실한 시간이 잠들기 전에 잠깐 남는 그 3분입니다. 74세 최옥순 어르신은 저녁마다 다리도 붓고 가슴이 답답한 날이 잦았습니다. 이루지도 못한 잠을 뒤척이며 넘긴 날이 많았죠. 그런데 잠자기 전에 짧은 루틴을 하나 만든 뒤 아침에 느끼는 몸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셨어요. 특별한 운동도 아니고 힘든 동작도 아니었습니다. 그 루틴은 오늘 하루를 아주 짧게 정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일기를 쓰는 것도 아니고 긴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루 중 가장 무거웠던 순간 하나만 떠올려 보는 겁니다. 기운이 빠졌던 때, 숨이 얕아졌던 때, 발이 유난히 부었던 때, 이 중 하나만 기억해 두면 됩니다. 이걸 왜 하느냐고 물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몸은 자신이 어떤 때 가장 힘들었는지를 정확히 기억해 두면 다음날 그 부분을 먼저 회복시키는 힘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오후 다리가 무거웠던 날엔 다리 순환이 먼저 살아나고 아침에 얼굴이 붓는 날엔 수분 조절이 더 빠르게 정리되는 흐름이 생깁니다. 여기서 하나 묻고 싶습니다. 오늘 내 몸이 가장 무겁다고 느낀 순간은 언제였을까? 이걸 알아내기만 해도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셈입니다. 잠들기 전 천천히 누운 자세에서 숨을 한번 부드럽게 쉬어주고 그 순간 하나만 떠올립니다. 이 과정이 단 1분이면 충분합니다. 마지막 남은 2분 동안은 발목 뒤와 종아리를 손바닥으로 아주 부드럽게 쓸어내립니다. 세게 밀거나 누를 필요 없이 살짝 후원해듯 해주는 게 더 좋습니다. 몸은 강한 자극보다 부드러운 흐름에 더 빠르게 반응하니까요. 이 루틴을 며칠만 해보면 아침 몸의 느낌이 달라진 걸 많은 분들이 바로 느낍니다. 손발이 덜 붓고 밤사이 회복된 느낌이 훨씬 또렷해집니다. 몸은 생각보다 회복력이 강합니다. 우리가 그 힘을 깨우지 못했을 뿐이었죠. 오늘 할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잠들기 전 3분 가장 무거웠던 순간 하나를 떠올리고 발목 뒤쪽을 가볍게 쓸어내리는 것. 이 짧은 루틴만으로도 몸이 보내는 신호가 훨씬 조용해집니다. 몸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아침이 가장 먼저 알려줍니다. 눈을 뜨는 순간 가슴이 답답하지 않고 다리가 전날보다 가볍게 느껴지면 몸이 회복 흐름을 타고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 기운이 달라지면 하루가 달라진다고 말씀하시죠. 72세 송미자 어르신도 붓기와 피로가 늘 붙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작은 습관을 꾸준히 이어가자 아침마다 손이 덜 붓고 발등이 편안해지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하셨어요. 몸은 꾸준함에 확실히 반응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요. 몸의 변화가 좋아지는 시기엔 식사량을 조금만 가볍게 해도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배가 너무 부르면 밤새 몸이 일하느라 휴식을 놓치기 쉽습니다. 반대로 속이 편안하게 마무리되는 저녁을 보내면 다음날 아침은 더 가볍습니다. 몸은 무리 없는 흐름을 좋아합니다.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나눠서 마시는 게 몸에 훨씬 부드럽습니다. 입이 마른 날은 몸이 그만큼 신호를 보낸 것이고 그 신호를 알아채고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마시면 순환이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흐름을 오래 유지하고 싶다면 하루 중 딱 한순간만 몸을 확인해주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든 식사 후든 저녁에 잠깐 앉아있을 때든 지금 내 몸은 어떤가? 이 한 질문만 해보는 겁니다. 이 질문 하나가 몸을 살피는 힘을 길러줍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는 점이 있습니다. 좋아진 흐름이 꾸준히 이어지는 분들은 대부분 거창한 걸 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부담되지 않는 것 하나만 꾸준히 했을 뿐입니다. 매일 걷는 분도 있고 저녁 식사를 조금 줄이는 분도 있고 잠들기 전 3분 루틴만 하는 분도 있습니다. 몸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오늘은 유지하는 방법 하나만 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를 천천히 한번 켜보세요. 이 짧은 동작이 밤새 굳은 순환을 풀어 몸을 하루 내내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숨이 부드럽게 들어오면 몸은 이미 좋은 흐름을 타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들을 하루만 지나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몸의 변화는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들으면 소소한 신호들이 훨씬 또렷하게 느껴집니다. 한 번 들었을 때는 스쳐 지나가던 부분이 두 번째는 내 얘기로 들리고 세 번째는 직접 해보게 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늘 작은 데서 시작됐습니다. 아침 소변의 변화, 오후 다리의 무거움, 식사 후의 답답함처럼 별것 아닌 순간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 몸이 하고 싶은 말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신호를 정확히 알아차리는 순간 몸은 금방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좋아지는 흐름을 만드는 방법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과일을 고르는 방식, 먹는 속도, 저녁의 가벼운 선택, 잠들기 전 3분의 짧은 루틴.
어느 하나도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붓기와 피로가 줄고 아침이 훨씬 밝아집니다. 몸이 회복될 때 드는 느낌을 많은 어르신들이 똑같이 말합니다. 어제의 무거움이 오늘은 덜하다. 이 변화가 시작되면 몸은 스스로 다시 길을 잡기 시작한 겁니다. 그 흐름만 놓치지 않으면 지친 몸도 얼마든지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들은 것 중 한 가지만 실천해도 충분합니다. 아침 물 한 컵이든 국물 줄이는 식사든 잠들기 전 3분이든 가장 쉬운 것부터 선택하시면 됩니다. 몸은 우리가 해주는 만큼 분명히 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궁금합니다. 요즘 가장 무겁게 느껴지는 부분이 어디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몸의 신호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함께 나눠드릴 겸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골든타임 60세 채널 많이 놀러오시고 좋은 정보 간단한 실천들 배워가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편안한 하루를 늘 응원합니다.